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박은정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신입생을 충원하지 못하는 대학이 늘면서 정부가 대학 내 학과 통폐합과 신설을 적극 유도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지난 10년 동안 대구 경북의 주요 4년제 대학에서 통폐합되거나 신설된 학과가 52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대의 경우 2013년 보건복지학부 노인보건복지 전공을 사회복지학과로 통합했고 2015년에는 글로벌 인재학부를 폐지한 데 이어서 2021년에 융합학부 내에 인공지능, 의생명 융합공학, 로봇과 스마트 시스템 공학 등의 전공을 신설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상당수 대학의 인문 사회계열 학과가 통폐합되면서 기초학문이 무너질 위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학생 수가 내년도 대학 모집 인원보다 11만 명 넘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서 신입생 충원 문제가 앞으로 가중될 전망인데요. 학과 통폐합과 산업인재 육성으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지방대학들, 이 학문의 기반이 되는 기초학문의 지원과 보호 대책은 어떻게 가져갈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1월 26일 목요일 아침의 광장입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듣겠습니다. 서유리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영천 나들목에서 도동분기점까지 소통 원활합니다. 중부내륙지선 창원 쪽은 서대구 요금소부터 남대구 나들목까지 제속도 못 내고 있는데요. 남대구 나들목 지나면 유천 나들목까지 막힘없이 이동합니다. 이어서 시내도로 살펴봅니다. 신천대로 상동교 방향 매천대교 지하차도부터 속도 떨어지고 국채보상로 청구 3거리에서 옛 MBC 내거리 방향 신호 주기에 따라 밀림과 풀림 반복합니다. 동북로 큰고개 오거리에서 복현 오거리 방향은 신암선열공원 앞에서 정체되고요. 유통단지로 전자관에서 우편 집중국 방향 우편 집중국 앞 교차로 직전 2차로에 승용차 간 추돌 사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은 대체로 흐리겠고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 발효 중입니다. 아침 기온은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 15도에서 영하 10도 내외로 매우 춥겠고 낮부터는 눈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경북 북부 내륙과 경북 북동 산지에서 2에서 7cm, 대구와 경북 남부에는 1cm 안팎입니다.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나타나는 곳 많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5도 분포 보이겠고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입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영하 9도, 습도는 51%입니다. 지금까지 서유리였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일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목요일 아침의 광장입니다. 8시 33분 지났습니다. 자,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소식은 뭔가요? 네, 초등학교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들이라면 아마 관심이 가는 내용일 텐데요. 올해부터 이 초등학교 이 새학기에 이 5개 시도교육청 200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시범 운영합니다. 늘봄학교? 네, 예.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이 특기적성 등 기존 방과 후 프로그램과 이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이 취지의 윤석열 정부 교육 정책인데요. 이 기존에는 이 방과 후 프로그램과 이 돌봄 교실을 따로 운영했고, 뭐 이 이동 간에도 사실 좀 불편함이 좀 있었고, 실제 이 시간표 짜는 것 때문에 이 학부모들이 상당히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제 발표를 했는데 인천, 대전, 경기, 전남, 이 경북의 이 5개 지역에 이 시범 운영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 가운데 경북은 이 40개 학교에서 이 늘봄학교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이 방과 후 프로그램에다가 여기 특히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이 집중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만약 뭐 빨리 이 하교를 하게 됐을 때 이 돌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교육청별로 저녁 8시까지 이 돌봄 교실 운영 시간을 확대하거나 이 토요일에도 이 방과 후 학교를 열거나 또 찾아가는 마을 방과 후 학교 등 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교육부가 이 600억 원의 이 특별 교부금으로 이 시범 운영 사업을 지원하게 됐는데요. 네. 이 반면에 대구교육청은 이 사업에
이 신청을 하지 않아서 이 대상은 아닙니다만 이 자체적인 예산을 통해서 이 대구 여건에 맞는 늘봄학교를 4개 학교 선정을 하고 올해 시범 운영을 합니다. 역시 뭐 다른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이 방과후를 연계한 이 돌봄 운영 등을 진행할 예정인데 네. 해당되는 시범학교가 있는 곳이라면 학부모들께서도 꼼꼼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방과후 프로그램과 돌봄 프로그램을 이제 통합한 것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이 방과후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어떤 방과후 프로그램을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이 요일마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이 돌봄 프로그램과 통합해서 운영하게 된다면 이 시간적으로나 그리고 이 4시 이후에도 이 돌봄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 꼭 필요로 하신 분들께서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이 연계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네, 대구 달성군 테크노플리스에 이어서 그 수성구 알파시티에서도 이 자율주행 유상 운송 서비스가 다음 달부터 개시가 됩니다. 대구시와 자율주행 전문기업이 2월부터 알파시티 일대에서 셔틀버스형 자율주행 차량을 운행한다고 어제 밝혔는데요. 승합차를 기반으로 제작된 자율주행 차량이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사이 일정 간격으로 운행하면서 승객을 태우는 방식입니다. 예. 도시철도 2호선 대공원역에서 수성 알파시티 또 대공원역으로 이어지는 6km 구간에서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요. 앞으로 대구미술관 또 대구 스타디움 등 인근 관광지로도 서비스 노선을 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해는 테크노폴리스에서 자율주행 서비스를 시작한 거죠. 그렇습니다. 저도 뭐 이 서비스 뭐 좀 타보고 좀 기사를 쓰기도 했었는데 앞서 지난해 1월부터 달성군 테크노폴리스 일대에서 수요 응답형 자율주행 유상운송 서비스를 시작을 한 바 있습니다. 예. 자율주행 차량은 이 그 자율주행 전문 기업의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플랫폼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 스토어 등에서 설치를 할 수가 있고요. 유상이면 이제 요금이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탑승 요금은 한 번에 2,000원이라고 합니다. 자율주행 유상 운송은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율주행 시범 운행 지구로 지정된 구역에서만 허용이 되는데요. 네. 앞서 이제 소개해드렸던 테크노폴리스 국가산단 그리고 수성 알파시티 일대가 지금 대구에서는 시범 운행 지구로 지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다음 달부터 수성구 알파시티에서도 자율주행 유상운송 서비스가 시작된다는 소식 들었고요. 소식 하나 더 듣겠습니다. 네, 부동산 가격 하락이 이 공시지가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이 국토교통부가 이 공시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주택 공시가격 분석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 대구시 표준지 평균 변동률이 마이너스 0.2%로 지난해보다 16.58%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예. 이 전국적인 변동률보다 하락폭이 조금 더 컸는데요. 지난해에는 대구시 표준지 공시지가가 10.56% 올라간 반면에 올해는 마이너스 6.02% 하락한 건데요. 이 구군별로 나눠서 보면 달성군의 감소율이 가장 컸고 이 북구와 남구, 달서구, 동구, 서구, 중구, 수성구 순이었습니다. 네. 이 경북 지역 역시 표준 공시지가 변동률이 지난해보다 14%포인트 넘게 떨어졌습니다. 이 경상북도에 따르면 이 올해 이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이 마이너스 6.85%로 나타났습니다. 이 시군별로 보면 예천군이 가장 많이 하락했고 영양, 봉화, 문경 순으로 이 공시지가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지역 소식은 여기까지 들었고요. 이슈 토크로 오늘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이슈는 뭔가요? 네, 좀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좀 관심 가지실 소식이 아닌가 싶은데 그 지난 2017년부터 계속되어 온 대구 동물화장장 건립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다음 달 2일 최종 판가름이 나게 됐습니다. 1심과 2심의 판결이 좀 엇갈렸기 때문에 마지막 대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날지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네. 서구의 그 동물화장장 건립을 둘러싼 논란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법적 다툼이 2017년부터 계속되어 왔고 대법원까지 갔다는 건 아주 긴 시간 동안 다툼을 이어왔다는 건데 그동안의 상황을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이게 6년간의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서구청과 동물화장장 사업자 A씨 간의 법적 공방이 지난 2017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 당시에 A씨가 대구 서구 상리동에 이 2층짜리 건물에 동물화장장 시설, 또 전용 장례식장, 납골 시설을 짓겠다고 이 건축 허가를 신청했는데 그러면서 이 법적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이 대구 최초로 동물화장장이 이 서구 상리동에 들어설 수 있다는 소식이 네. 전해지면서 이 지역 주민들이 이 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했거든요. 이 지역 주민들도 반대 입장을 밝혔고 이 서구청 역시 주민 반대와 환경훼손 등의 문제로 이 A씨의 건축 허가를 불허했습니다. 이 서구청의 이 같은 결정에 A씨가 이의를 제기했고 2018년 8월에 대구지방법원 1심에서 승소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승소했다는 거는 1심에서 사업자 쪽이 이제 이긴 거네요. 승소한 그렇습니다. 거죠. 예. 네. 그런데 1심 패소에도 불구하고 서구청이 이 건축 허가를 내어주지 않았는데요. 그 무렵 2019년 동물보호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20가구 이상의 인간 밀집 지역과 학교 등으로부터 300m 이내에는 동물 장묘업을 등록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 5월에 2심 재판이 열렸는데 이 2심 재판에서는 서구청이 이겼습니다. 네. 당시 재판부는 화장장 예정지 200m 안에 개성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건축 허가를 허락하지 않은 것도 정당한 것으로 보여서 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런 결론을 냈거든요. 실제로 동물화장장 신청지 반경 300m 이내에는 개성고와 종교시설 등이 또 자리 잡고 있고 이 주변에 음식물 처리장, 분뇨 처리장 등도 있어서 이 소위 말하는 혐오시설이 밀집해 있어서 이 동물화장장까지 들어오게 되면 화장장에서 배출하는 배출가스와 미세먼지까지 더해져서 이 주민들의 피해가 더 가중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온 겁니다. 네. 그러자 사업자 A씨가 2심 판결에 불복해서 2년 전이죠. 2020년 7월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고 이 대법원이 지난해 4월 20일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추가 쟁점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고 이 다음 달에 드디어 이 최종 판결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고 측이 그러니까 사업자 쪽이 1심에서 승소를 했고 또 2심에서 또 패소했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지금 반려동물 인구가 지금 계속 늘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이런 동물 화장장 관련 분쟁이 곳곳에서 좀 있습니다. 예. 근데 결과를 단정짓기는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이게 지금 법원에서는 좀 주민 피해를 주목하고 있는 이런 양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최근 지자체의 동물 화장장 재판 결과를 보면 이런 양상이 좀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경북 칠곡군의 사례를 좀 보면요. 칠곡군이 지난해 6월 지천면 동물 화장장 설치와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를 했거든요. 군이요? 예, 해당 소송을 보면 2020년 10월 동물 화장장 사업자 B 씨가 칠곡군의 건축 허가 불허가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게 시작이 됐습니다. 2021년 7월 1심에서는 이 사업자 그러니까 B 씨가 승소를 했지만 지난해 1월 있었던 2심에서는 칠곡군이 승소를 했습니다. 여전히 좀 엇갈렸던 거죠. 네. 근데 대법원에서는 이 동물 화장장이 설치되면서 인근 학교의 학습권 침해는 물론 주민과 노동자의 생활 여건 저해 또 대기 오염 등 환경 피해를 이유로 상고를 기각한 겁니다. 결국 이제 관공서에 이제 손을 들어준 셈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문제는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주변에 네. 더 늘 것이고 화장장 같은 기반 시설이 지금 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문제겠죠.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반려동물 화장장이 총 61곳이 운영 중인데 이 경북에 5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에는 단 한 곳도 없는데요. 이게 대구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인구가 가장 많은 서울에도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광주와 대전 같은 이 대도시에 이 반려동물 화장장이 한 곳도 없는데 이 반려동물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대도시인데 이게 없다 보니까 이 대구에서는 경북까지 원정 화장을 가거나 또 불법 처리 업체를 통해서 화장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도시에 이제 인구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반려동물 수도 많겠죠. 근데 불법 처리를 한다면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네, 이게 이동식 소각 처리 차량을 이용해서 동물의 사체를 처리하는 걸 말하는데 장례 허가는 받았지만 화장 허가는 못 받은 업체들이
관할 구역을 벗어난 지역에서 화장을 진행하는 겁니다. 대개 이동용 소각 차량을 접근이 어려운 산골짜기에 두었다가 네. 이게 화장을 하는데 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잘 모르니까 동물 화장 이렇게 하는 거구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동물 장묘업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형사처벌 이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뒷산에 묻거나 또 화단에 묻는 것도 이게 불법이라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이게 방송 듣고 좀 뜨끔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이 현행법상 반려동물의 사체를 땅에 묻는 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네, 그 현행 폐기물 관리법을 보면은 그 반려동물의 사체는 의료 폐기물이나 생활 폐기물로 좀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리거나 동물병원에 위탁해서 처리해야 하는데 단 소유자가 원하면 동물 장묘업 그 등록을 한 자가 설치 운영하는 동물 장묘 시설에서 화장이나 장례 또 낙고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가족처럼 키우던 반려동물이 좀 죽었다고 해서 그 사체를 지금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좀 버리기는 쉽지 좀 않죠. 정서상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반려동물 전용 화장장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 소식 보니까 달성군에서 대구에 첫 동물 화장장을 건립하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거는 뭐 이와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말에 달성군이 좀 나서서 현풍읍 일대에 이 화장시설을 포함하고 있는 달성 반려동물 테마파크 건립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 용역비를 들여서 이 건립 타당성, 이 기본구상 용역에 들어간 상태고 올해 상반기에 이 결과가 나오면 이 사업 부지를 확정하고 행정 절차를 완료한 다음에 2026년에는 완공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달성군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걸 보면 입지적으로 동물 화장장이 들어서도 큰 문제가 없는 곳인가 봐요. 네, 뭐 달성군 쪽에서 밝히기에는 이 테마파크를 군립으로 추진하고 있고 인근 지역에 민가가 적어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은 하고 있습니다. 이 장묘 시설이 혐오 시설로 인식되는 만큼 군 차원에서도 이 주민 설명회와 더불어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등을 적절하게 구상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네. 사실 이것도 건립 예정지 인근 주민들이 반대 의사를 드러내고 있어서 이 실제 건립 과정까지는 낙관적이지만은 않지만 이 관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고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하니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네. 이게 군에서 이제 추진하는 거니까 성격이 조금 다를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이 관련 기반 시설을 확충할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네, 일단 뭐 좀 반려동물 말씀하셨듯이 인구가 좀 많이 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고민이 좀 사체 처리 이런 부분들은 좀 필수 시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고민해야 될 이런 사회적인 문제인데 이런 고민은 좀 뒤늦었다는 측면에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이런 사후 처리, 그러니까 반려동물 사후 처리에 대한 지역 주민의 기피감을 좀 없애려면 결국에는 그 해당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어떤 뭐 커뮤니티 시설을 짓는다든가 이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이런 대안을 좀 푸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좀 인식 개선을 좀 하는 노력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반려동물을 소각하는 행위에 대해서 좀 지역 주민들의 어떤 인식을 바꿀 수 있는 노력도 좀 했을 수 있는 그런 노력도 좀 뒤따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지금 뭐 달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외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 마을 경관에 도움을 주는 외관으로 혐오 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외관으로요? 네, 실제로 해외 사례를 보면 일본 오사카의 이 소각장의 경우에는 시민이 체험할 수 있는 공공 공간으로 이 디자인을 하면서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서 주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변화시켜 왔는데 이 외관도 중요하고 앞서 백 기자님이 언급한 커뮤니티 시설인데 이 지역 주민들에게 이 복지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커뮤니티 시설로 인식하게끔 만들어야지 이 장묘 시설을 둘러싼 이 갈등도 조금은 덜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달 2일 이제 최종 판가름이 난다고 했죠. 대구 동물 화장장 건립을 둘러싼 법적 다툼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월 26일 목요일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50분 지났습니다. 대구를 대표하는 관광 명소 수성못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곳인데 새로운 볼거리가 생겼다고 합니다. 윤가영 리포터가 다녀왔다고요? 네, 저는 수성못 지난 2020년 야간 관광 100선에 선정된 이후에 2021년과 2023년 한국 관광 100선에 또 이름을 올렸습니다. 수성못은 전국적인 관광지의 입지를 굳건하게 다지고 있는데요. 서울과 수도권 일부에만 볼 수 있었던 3D 입체 영상 미디어 아트가 수성못 관광 안내소 모티 상부 벽면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수성못 야간 관광에 힘을 더하겠다는 건데요. 지난 목요일이었습니다. 오후 5시에 미디어 아트 시연회가 열렸는데요. 먼저 시연회를 함께한 관람한 시민부터 만나보시죠. 한 번씩 이렇게 오는 편이에요. 일단 수성구 내에서 제일 유명한 관광지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둘레길 이렇게 산책하면 복잡한 생각 이런 것도 좀 날려버릴 수 있고 좀 좋은 것 같아요. 최근에 뭐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했는데 예전에 서울에 뭐 고래 나오고 하는 거 있었는데 그게 이거 같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뭐 대구에도 저런 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때까지 대구에서 뭐 본 적은 없거든요. 사람들도 많이 찾고 여러 가지 행사들도 많이 하는데 LED로 해가지고 뭐 하는 것처럼 뭐 최신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뭔가 사람들한테 확 눈길을 잡아끄는 뭐 그런 볼거리는 사실 많이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씩 이래 바람 쐬고 오고 사람들도 많고 이런데 이렇게 많이 모이는 만큼 뭔가 좀 바쁜 도시 생활에서 다른 걸 좀 즐길 수 있는 즐길거리 같은 게 좀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기 수성못 평소에 되게 자주 오는데 강아지랑 산책하러 나왔다가 이런 미디어 파사드 이런 거를 하고 있길래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성못에 오면은 항상 조금 가게들도 많고 사람들도 활기차긴 했는데 조금 뭔가 정적이다라는 기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음악도 나오고 그림도 되게 예쁘게 나오니까 조금 더 알록달록하고 보기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는 수성못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거의 매주마다 오고 있어요. 이런 예쁜 그림이나 이런 영상 같은 것도 좋고 이런 거를 더 많이 만들어가지고 더 활기차고 공연 같은 것도 많이 해서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수성못이 됐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수성못 찾고 계신데 앞으로 이제 이 미디어 아트가 색다른 볼거리가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수성못에서 만나는 대구의 관광 명소들도 미디어 아트 영상으로 만날 수가 있는데요. 저는 다른 것보다 이 벽돌을 깨고 나오는 대구의 상징 수달이 나오는 모습이 참 귀엽고 친숙했습니다. 수달이 벽돌을 깨고 나오나요? 네. 이 시연회를 기획한 담당자에게 자세한 미디어 아트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의 관광본부에 근무하고 있는 이성민 팀장입니다. 수달은 대구를 상징하는 친환경적인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신천에 지금 살고 있는 수달을 모티브로 한 작품이고요. 더 친환경적이고 또 대구의 그 자연스럽고 활기찬 대구의 모습을 좀 표현하기 위해서 수달을 활용한 미디어 아트 작품입니다. 대구의 상징인 수달의 귀여운 모습과 친환경적인 대구의 모습을 담은 영상을 시작으로 해서요. 빛에서 또 탄생한 공간을 주제로 해서 현대적인 또 감각으로 편하게 힐링할 수 있는 그런 현대 아트 작품, 그리고 대구의 대표적인 관광지를 주제로 해서 총 12가지의 관광지를 화려한 그래픽으로 같이 어우러져서 좀 생동감 있고 또 활기찬 대구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한 총 3가지 영상으로 준비를 되어 있습니다. 대구가 지금 이제 관광지로 예전에 많이 사랑받고 있던 상황이지만 야간 관광이나 좀 많이 체류 관광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번 기회를 해서 대구 시민들뿐만 아니고 외래에서 오시는 분들이 야간에도 화려한 장면과 함께 오래도록 대구를 기억할 수 있고 또 오래도록 대구에 체류할 수 있는 그런 관광지로 부상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노력을 했으니까 오셔서 많은 관람해 주시고 수성못과 함께 또 다양하게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대구에 잠깐 들렀다가 가는 게 아니라 좀 머무르면서 즐길 수 있는 관광 자원 개발에 이제 대구시가 힘쓰고 있는데 이 미디어 아트가 대구를 더 잘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수성못에 설치된 미디어 아트는 가로 22m, 세로 2.2m 크기의 LED 2개의 면을 설치를 해서 대구의 명소들을 간접 체험할 수 있어서 참 좋았는데요. 수성못은 미디어 아트를 시작으로 많은 것을 변화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을 만나봤습니다. 이 수성못은 뭐 우리 주민들께서 워낙 많이 찾아주시니까 어떤 자연적 경관도 있고 관광백선이라는 국가적인
선정 요인도 있고 이 건물이 고인돌의 지석을 우리 가지고 모티브를 잡아서 이 건축한 건데 마침 이게 지붕이 이 미디어 아트 설치하기에 딱 좋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수성못에 우리 빛 예술제를 하잖아요. 빛과 이 물, 공간 이렇게 어우러져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죠. 수성못을 통해서 대구를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연결고리, 이미지 그리고 빛과 공간 이런 것들이 기억에 오래 각인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향후에는 우리가 스마트 관광도시에도 선정이 돼서 이 주변이 많이 변해요. 특히 광장 위에 있는 체육시설이 다른 데로 다 옮기고 4월달 되면은 큐어 관광버스가 생깁니다. 서쪽에는 100여 대 될 수 있는 주차장도 건립이 되고 덜한길을 연결하는 브릿지라든지 향후에 우리 수상무대를 세계적 수준으로 만드는 거 그런 걸 통해서 디자인뿐만 아니고 콘텐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세계적인 수준과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된다. 그것만이 대구를 들어가는 창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수성못 미디어 아트가 수성못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거듭나길 기원해 봅니다. 네, 윤가연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 강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눈 소식이 있습니다. 경북 북부 내륙과 북동 산지에는 낮부터 밤 사이에, 남서 내륙은 늦은 오후부터, 대구와 남부 지역은 밤부터 눈이 내리겠는데요. 내일 예상적 설량은 경북 북부 내륙과 북동 산지에 2에서 7, 대구와 남부는 1cm 안팎, 울릉도와 독도는 5에서 20cm 정도 되겠습니다. 아침의 광장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